대한민국 오후 10시 서울 대치동, 목동, 그리고 대구 수성구. 도로를 점령한 노란 버스들의 끝없는 행렬과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 이 익숙한 풍경은 단순한 배움의 현장이 아닙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과 아이의 찬란한 유년 시절을 땔감으로 태워 없애는 거대한 자본 소각장의 현장입니다. 부모님들은 입버릇처럼 말씀하십니다. 다 너 잘 되라고, 너를 위해서 하는 투자야. 남들 다 하는데 너만 안 시킬 수 없잖아. 하지만 지식부검실은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라는 단일 종목에 가계 자산의 50% 이상, 아니 전 재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투자의 최종 수익률, ROI는 얼마일까요?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6년 대치동 키즈의 예상 투자 수익률은 놀랍게도 마이너스 90%입니다. 지난 20년간 투입된 수억 원의 현금은 자녀가 대학 졸업장을 들고 안방에 눕는 순간 그 어떤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고 공중분해됩니다. 에이, 설마 내 자식은 다르겠지. 우리 애는 머리가 좋아서 성공할 거야. 이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계적으로 당신의 자녀가 상위 1% 고소득자가 되어 여러분이 지출한 교육비와 기회비용을 모두 회수할 확률은 길 가다가 벼락을 2번 연속으로 맞을 확률보다 낮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신성 불가침의 성역을 부검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훈계나 교육학 강의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정을 파산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마지막 긴급 생존 브리핑입니다. 먼저 팩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인구입니다. 학령 인구는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이 비어가고 지방 대학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시장 규모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현상. 이것은 전형적인 거품, 즉 버블 시장의 징후입니다. 뉴스에서는 아이 한 명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43만 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통계를 믿으십니까? 이것은 사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는 시골 지역까지 포함한 평균의 착시입니다. 서울 핵심지 대치, 목동, 반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초등학생 영어 유치원비만 월 200만 원, 중학생 국영수 종합반 월 150만 원, 고등학생 방학 특강비는 1000만 원 단위를 우습게 넘깁니다. 부모의 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제자리 걸음인데 학원비 인플레이션만 가속화되는 구조. 이것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아닙니다. 자녀를 볼모로 잡은 공급자의 약탈적 가격 책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지갑을 여는 걸까요? 경제학의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 여기서 작동합니다. 모두가 사교육을 멈추면 모두가 돈을 아끼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 안 시키면 내 아이만 도태될 것 같은 공포. 그 공포가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시스템은 그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학원 설명회에 가보셨습니까? 그들이 파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들이 파는 상품은 바로 불안입니다. 어머니, 옆집 철수는 벌써 미적분 끝냈습니다. 지금 시작 안 하면 인서울은커녕 지방대도 힘듭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의 주문이었습니다. 이 치킨 게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일까요? 아닙니다. 학생은 번아웃이 왔고 부모의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유일한 승자는 그 불안을 팔아 빌딩을 올리는 대형 학원 카르텔, 그리고 그 학원이 입점한 건물의 임대인 뿐입니다. 여러분이 뼈 빠지게 번 근로소득이 지금 누구의 자산을 불려주고 있는지 그 돈의 흐름을 직시하십시오. 2026년 대한민국 교육의 목표는 오직 하나로 수렴했습니다. 바로 메디컬입니다. 이공계 인재도, 문과 영재도 사라졌습니다. 초등 의대반부터 시작해 N수생까지 전국의 모든 두뇌가 의대라는 좁은 문을 향해 돌진합니다. 다양성은 죽었고 혁신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라이선스가 주는 안정성만을 쫓는 기형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의대 정원은 아무리 늘려도 상위 0.5% 내외입니다. 나머지 99.5%는 시스템에 의해 필연적으로 패배자로 낙인 찍힙니다. 연세대 공대를 합격하고도 실패했다며 등록을 포기하고 강남 재수학원으로 돌아가는 현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매몰 비용을 보십시오. 재수 종합반 기숙학원 비용 월 300만 원, 생활비와 교재비 포함 연간 5천만 원.
삼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줄 생명줄이 허공으로 소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의사가 되면 해피엔딩일까요? 2035년 지금의 아이들이 전문의가 되어 사회에 나올 시점.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AI 진단 기술의 고도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원격 의료 시장 진출. 과연 그때도 의사라는 직업이 지금과 같은 독점적 고소득을 보장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역사적 고점을 찍고 내려올 일만 남은 산업에 막차를 타기 위해 전 재산을 베팅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상투를 잡는 행위입니다. 대치동의 불 꺼지지 않는 밤. 하지만 AI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I는 정답을 찾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AI가 더 빨리 찾으니까요. 미래가 원하는 인재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 판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원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킬러 문항을 1분 안에 푸는 요령,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정해진 답을 찍는 스킬. 그것은 대학 교문을 나서는 순간 AI 앞에서 아무런 경쟁력도 갖지 못하는 죽은 지식입니다. 여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회계사, 약사, 변호사, 번역가, 초급 개발자, 과거 중산층의 상징이자 고소득을 보장하던 화이트칼라 업무들이 2026년 현재 생성형 AI에 의해 가장 빠르게 소멸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하겠습니다. IMF와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업은 고소득 전문직이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법률 시장을 보십시오. 과거 주니어 변호사 10명이 밤새워 하던 판례 분석과 계약서 검토, 법률 특화 AI는 3초 만에 끝냅니다. 정확도는 인간보다 높습니다. 로펌들이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는 건 불황 때문이 아니라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약사는 어떻습니까? 이미 대형 병원은 자동 조제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오처방 확률 0%, 24시간 근무 가능. 약사의 역할은 조제가 아니라 기계가 담은 약을 건네주는 키오스크 관리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IT 업계는 더 잔혹합니다. 코딩 배우면 취업 잘 된다. 3년 전 이야기입니다. AI 코딩 에이전트는 초급 개발자보다 코드를 더 깨끗하게 짭니다. 기업은 이제 연봉 4천만 원짜리 신입 5명을 뽑는 대신 AI를 다룰 줄 아는 시니어 1명에게 연봉 2억을 줍니다. 사다리의 아래쪽 칸이 아예 잘려나간 겁니다. 외국어 번역? 스마트폰 실시간 통역 기능이 보편화된 지금 당신의 자녀가 10년 동안 외운 2만 개의 영어 단어는 그저 뇌 용량을 차지하는 데이터 찌꺼기일 뿐입니다. 인간이 지식의 양과 처리 속도로 승부하는 시대는 물리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암기 교육을 강요합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다니는 고속도로 위에서 아이에게 달리기 훈련을 시키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붓는 꼴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암기된 지식의 가치는 0으로 수렴하고 자본의 가치는 무한대로 치솟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언제 대체될지 모르는 똑똑한 노동자로 키우려 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을 소유한 자본가로 키워야 합니다. 감성이 아닌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자녀 1명을 대학 졸업까지 지원하는 평균 비용은 약 4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기회비용을 포함하면 훨씬 더 큽니다. 만약 부모가 결단을 내려 이 돈을 학원비로 태워 없애는 대신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미국 S&P 500 지수, 추종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매월 100만 원씩 25년 동안 미국 증시의 지난 100년 연평균 수익률인 8% 복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25세가 되어 사회에 나올 때 이 계좌의 잔고는 원금 3억 원이 아닌 약 9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만약 취업하지 않고 30세까지 5년 더 묵혀둔다면 이 자산은 15억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세계 8대 불가사의 복리의 마법입니다. 두 가지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케이스 A. 부모의 등 떠밀려 명문대를 나왔지만 AI에게 일자리를 위협받으며 수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원하지 않는 야근을 반복하는 고학력 빈곤층. 순자산은 마이너스입니다. 케이스 B. 비록 대학 간판은 없거나 평범하지만 15억 원의 자본 소득 배당금을 기반으로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사업에 도전하거나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파이어족. 순자산은 15억 플러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녀의 삶을 지켜주는 진짜 무기는 종이로 된 졸업장이 아니라 통장에 찍힌 자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낡은 교과서 대신 평생 마르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들 다 하는 데라는 그 놈의 체면과 시스템이 주입한 공포 마케팅에 속아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이 투자의 실패는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으로 완성됩니다. 고학력임에도 경제적 독립에 실패한 자녀는 결국 다시 부모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른바 캥거루족입니다. 부모는 자녀 교육비 대느라 노후 준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고 살던 집을 줄여서 생활비를 댑니다. 자녀는 자산 형성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부모의 빈곤을 물려받습니다. 한 집안에서 두 세대가 동시에 무너지는 동반 파산. 이것이 대한민국 중산층이 마주할 2026년에 예고된 미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026년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더 이상 성적표에 있지 않습니다. 사다리는 자본표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 매트릭스에서 깨어나십시오. 옆집 엄마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의미한 선행학습과 보여주기식 스펙 쌓기에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갈아 넣지 마십시오. 그 돈을 아껴 자녀의 이름으로 된 실물 자산을 사주십시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는 말 대신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 애쓰기보다 의사가 새들어 사는 병원 건물의 주인으로 키우십시오. 그것이 AI 시대, 저성장 시대에 내 자녀를 지키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식부검실 PD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 신화의 허상을 냉정하게 부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건 과도한 교육비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 희망으로 믿고 있는 국민연금.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국가가 주도하는 폰지 사기를 주제로 여러분의 노후가 왜 삭제되었는지, 90년 대생부터 수령액이 사실상 영원에 수렴하는 구조적 이유를 데이터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성은 숫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생존하십시오. 이상입니다.